가족분들의 마음만큼이나 졸지에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아이를 보내야됐던 마음이 여기 또 한 분 계십니다. 위로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안 다가동에 거주하고 있는 서동균이라고 합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이번 세월호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 가슴 깊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같이 분노하고 같이 아파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제 자신 반성하면서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 아이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 서지유. 저는 딸 셋을 키우는 아빠였는데요. 저희 큰딸이 지난주 월요일 5월 19일에 팔골절 수술을 받다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영영 세상을 떴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고통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내가 왜 여기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 앞에 있어야 되는지도 솔직히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억울한 사연을 천안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는 부모와 가족들이 없도록 하는 바람에서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에 검색창을 통해서 천안 팔골절 또는 마취 사망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 16일 금요일에 학교에서 팔을 다쳤습니다. 놀이터 군사들에서 떨어졌는데 왼쪽 팔이 골절됐다고 하더라고요. 늦게 연락을 받고 선생님이 인솔한 그 병원으로 갔을 때 이미 엑스레이를 찍고 아이는 반깁스를 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별거 아니라는 듯이 핀을 대고 뼈 조각을 고정하는 수술이 있을 것이다. 수술이 끝나면 2주간 입원을 하면 된다. 너무나 간단한 얘기만을 남긴 채 더 이상 설명이 없었습니다. 주말 동안 입원을 하고 5월 19일 월요일 아침 9시 반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11시 20분쯤 수술이 끝났다고 하는데 집도인은 잘 끝났다며, 그것도 저희를 찾아와서 한 말이 아니고 회진을 돌면서 저희 집사람에게 수술이 잘 끝났다 이런 간단한 말만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보통 통상 전신 마취는 수술 끝나고 30분에서 1시간이면 깨어납니다. 1시간 반,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깨지 않아서 담당 의사에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이가 작아서 체중이 덜 나가서 천천히 깨고 있는 것이다. 기다리면 된다. 의사를 믿었습니다. 4시가 돼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5시간가량이 흘렀을 때도 괜찮다. 자기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지만 아이가 깨어날 것이다. 자가호흡도 돌아오고 있고 깨어날 것이다. 너무나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에 5시쯤 됐을 때 제가 집도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집도인은 마취의사랑 계속 통신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니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더 기다리자. 저한테는 이런 말만은 반복을 했습니다. 의사를 믿었습니다. 고쳐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5시 30분경부터 모든 의사들이 우르르 수술방으로 몰려들어갔고, 잠시 후 불려들어간 우리 집사람과 저는 저희 눈앞에서 심폐소생을 하고 있고 전기 충격기로 그 작은 몸뚱이에 충격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난리를 치는 저 때문에 그랬는지 대학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수술 끝나고 7시간가량 후에 종합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이미 심장은 정지가 된 상태에서 심폐소생을 하면서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에 도착하여서 2시간 48분 동안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갈비뼈가 다 부러져 가슴이 무너져 있는 아이의 상태를 보고 의사와 상의하에 심폐소생을 마치고 아이를 하늘로 보냈습니다. 단순한 팔골절 사고였습니다. 단순한 접합 수술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한숨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는 부모의 마지막 말을, 거짓말이 되어버린 부모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품은 채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분개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고 황당한 사실들을 우리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술받았던 그 병원, 쌍용동에 있는 그 병원은 6층짜리 건물 2개가 붙어있는 대형 정형외과입니다. 병상이 60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병원입니다. 알고 봤는데 그 병원에는 전문 간호사가 단 한 명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사를 제외한, 의사 6명을 제외한 15명 모두가 간호조무사입니다. 그 중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스텝이 3명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2명, 응급구조 처치사 1명. 그런 사람들이 수술방에서 마취의사와 집도의사를 돕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한 사실은 그 간호조무사, 수술실의 책임자라는 수술실장, 그 수술실장이 우리 아이의 몸에 그 위험한 마취 주사를, 그것도 제 집사람이 보는 앞에서 주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죽고 나서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보내고 나서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몸에 또다시 칼을 대고 부검을 하고 나서 병원에 쳐들어가서 의사를 만나게 해달라, 연락처라도 달라, 당신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은 여러 명의 소유주가 있는 병원입니다. 돈의 눈이 멀어서 한 달 평균 월급 120만 원이 채 안 되는 간호조무사들만 고용을 하고 한 달 평균 월급 250만 원 이상이 되는 정식 간호사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술방에서 의사를 돕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할 간호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수술 월요일, 그 전주 금요일에 입원하여 3일 동안 가료를 받았습니다. 고열이 있었습니다. 감기 기운도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과 수술 당일 아침에는 코피도 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간호사에게 계속 어필을 하였습니다. 의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널싱 차트, 간호 기록지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지시 기록지에 적혀있는 수많은 의료 행위들 6가지, 7가지를 간호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널싱 차트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 괜찮다, 만취해서 깨어날 거라고 했던 순간에 이미 CPR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출한 마취 기록지에는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정상적인 바이탈 사인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의무 기록도 소홀히 하고 전문 인력 채용도 소홀히 하고 다 돈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1억이 넘는 스포츠카를 타고 다닙니다. 어딘가에서 주말에 희희낙낙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어느 분위기 좋은 바에서 비싼 양주를 들이키면서 낄낄거렸을지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어른들이 죽인 겁니다. 제가 터미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곳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이의 이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려서 더 이상은 억울한 죽음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그 병원이 그럴진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지금 돌아보시면 보이는 작은 개인 병원들에서 어떤 나치 의사를 고용을 했으며 어떤 의료진을 채용해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저는 조사할 겁니다. 언론의 돈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돈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가장 큽니다. 우리 아이는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금방 잊혀질 겁니다. 세월호 너무나 큰 사고였기 때문에, 너무나 큰 참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7명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슴 아픈 사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이렇게 추모하시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 금방 잊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음으로써 지금도 어디에선가 돈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헌신자처럼 생각하는 수많은 의사들, 병원들 정신 차리게 해야 됩니다. 지금도 어느 순간에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자기 아이, 자기 부모, 자기 친지의 생명과 안전을 불안에 떨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더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 키워보지 못한 그 작은 생명, 그 작은 생명, 세상에 다른 친구들의 죽음을 막는 이런 아픔을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작은 미랄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그 병원이 문 닫는 날까지 계속 노력하고 시위하고 여러분들께 알리고 제 모든 걸 바쳐서 할 것입니다. 세월호 어른들이 죽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는 어른들이 죽였고 이 사회가 죽였습니다. 아직도 의료법은 의사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소송을 시작한다고 하면 너 집 팔고 몸 상하고 나중에 결국 충격만 받고 상처만 받고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서 더 이상 그런 의사들이 자기의 좋은 머리와 좋은 기술을 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그따위 짓들을 못하도록 제 남은 평생 바칠 것입니다. 연설문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 주소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아내가 우리 아이에게 쓴 편지 읽어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된 지유에게 너를 잃은 지 열흘 남짓 꽃으로 가득한 작은 상자 속에 누워있던 너의 손에 꽃이 탄 편지를 쥐어주고 싸늘해진 얼굴을 보듬으며 너의 지친 입술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추던 엄마가 용기를 내어 아가 또 다시 편을 든다. 이 편지는 마지막까지 너를 지키지 못했던 엄마의 무능함과 어른들의 뭉치기만, 불신의 사회 속에서 다시 고개를 들 또 다른 재앙을 세상에 알려 많은 이들이 이 같은 불행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엄마의 소망이 담긴 글이란다. 유난히 밝고 명랑했던 너, 정이 많아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우리 딸, 엄마는 너에게 이기심을 가르쳤고 욕심을 가르쳤다.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남 생각에 앞서 너 스스로를 먼저 챙겨야 한다고. 잘못된 가르침에도 끝까지 너는 착한 심성을 간직했더랬지.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에 떨던 너를 안심시키며 수술방에 밀어넣은 어른들은, 그런 어른들을 믿고 또 믿었을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 끔찍한 시간들을 작은 숨으로 몰아쉬며 어떻게 버텼을까.
엄마도 또 다른 나쁜 어른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엄마가 너를 더 훌륭한 병원에 들어가지 못한 이 후회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니? 정식 간호사 한 명 없고 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도 없으며 위급 상황에 대비한 그 어떤 매뉴얼도 갖추지 않은 병원에서 꽃처럼 내린 나를 수술받게 한 네 엄마는 이제 참지 않기로 했단다. 너를 지키지 못한 죄는 죽어서도 씻어내지 못할 테지만 네가 사랑했던 동생들만이라도 안전한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 엄마가 싸우려고 한다. 세월호 사건을 뉴스로 보면서 언니 오빠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어른들의 잘못임을 말해주면서 우리 딸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니? 못난 엄마를 늘 최고라고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안아주던 내 딸 지우야. 사실은 엄마는 다 필요 없단다. 그냥 네가 내게 돌아와만 준다면 이 세상이 어떻든 난 아무 상관이 없어. 네가 내 품에 와 안길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전부 버려놓지 마. 지우야, 아가,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내 딸 지우야.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더 이상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료 현장, 의료사고의 희생자가 없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아직까지 저는 아마추어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저희도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지우 어머님도 같이 와 계십니다. 지우 어머님 계시죠? 잠깐만. 어머님 힘내시라고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크게 박수 쳐주십시오. 돈과 자본을 위해서 최저임금 조금 넘는 돈 주고 만취시킨 사고입니까? 살인입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의료살인입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사고 아닙니다. 살인입니다. 세월호 같은 엉터리 배 바닷가에 떠다니게 만든 저놈들, 그러고서 사고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입니까? 살인입니까? 살인 멈춰야 됩니다. 우리들이 멈춰야 됩니다.